쓸모없는 몸뚱이로 40살까지 살았네. 첫 발을 내딛기. 걷기요. 의미를 두고 걸어야 되는데 코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아침에 옷 갈아입을 때 한 200개 정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의 시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장이 예사롭지 않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러고 못 다니잖아요. 배가 신경이 쓰여서라도 이렇게 저도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쫙 붙는 이런 옷 언제 입었나 싶은데 우리 이영미 님이고요. 이 책이 반응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마녀 체력의 저자이고 출판사의 편집자로 아주 오래도록 한 20년 이상 일을 했던 대편집자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을까요? 책이 나온 지 한 1년 됐죠? 네, 1년 네. 한 반 정도 됐어요. 이 제목을 풀이를 좀 해주세요. 이게 범상치 않아. 네. 제가 에디터잖아요. 그래서 편집자. 예, 지금까지 많은 책을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책장에도 제가 만든 책이 한 적어도 한두 권은 다 꽂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출판사에서 많이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저자들의 책을 만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랬으면 벌써 썼게요. 제가 책을 잘 만들고 맨날 원고를 보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퇴사를 하면서 제가 약간 직업을 바꿨어요. 이제는 이렇게 오히려 앉아서 글을 쓰거나 읽는 사람이라기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면서 이게 나만 알고 있던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깨달은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다. 일기장에다 쓰지 말고 이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 특히 저는 약간 저보다 후배인 친구들한테 내가 이 지나온 과정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은 에디터인데 무슨 책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책 얘기 아니야? 아니면 저자 얘기야? 뭐 이랬는데 제가 체력 얘기를 쓴다니까 다들 놀랬어요. 신선했어요. 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얘기는 쓰지 말고 나만 쓸 수 있는 얘기를 쓰자. 그래서 40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사실 제목이 좀 길죠. 아니 제목 아주 잘 줬어. 원래는 그 40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가 풀 제목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40 넘으면 기억력이 약간 이렇게 흐려져서 서점에 가서 40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얘기가 안 나오면 이건 좀 실패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40 여자 체력. 그래서 마녀 체력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마녀라는 그 뉘앙스가 들어가면서 좀 세졌죠. 제 느낌이 잘 들어간 제목 같습니다. 저도 이거 읽었고 추천도 또 뭐 여러 차례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책은 작년에 썼지만 실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서 체력을 키워서 인생을 바꾼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소제목도 체력이 강해지면 인생이 바뀐다 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리고 딱 이제 운동 뭐 프로 선수 같이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지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운동을 시작한 건 한 1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40 즈음에. 그 전에 제가 이런 복장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체력 얘기를 하게 되리라고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제 인생의 노선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운동으로서. 왜냐면 저는 책을 만드는 에디터였기 때문에 저의 미래가 그때 40살쯤에 제 미래는 딱 그거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안경 두꺼운 거 쓰고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쪼매고 등도 약간 굽고 책 보면서 아마 이렇게 나이 들지 않을까가 제 미래의 모습이었고 제 모습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지리산을 놀러 가게 됐어요. 생전 처음으로. 음흠. 그 남편이랑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같이 그 갔는데 전까지는 운동이라고는 네. 거의 안 왜 하고 올라 산을 왜 올라가? 내려올 거. 몸을 왜 써? 더운데 뭐. 그리고 회사를 다녔는데 주말에는 제 소원은 그냥 그 소파에 길게 누워서 뭐 감자칩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남편은 사실 그때 운동을 이렇게 좀 이상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랑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살이 이렇게 찌고 맨날 잦은 야근에 술에. 그다음에 예, 거의 관심은 주로 회사, 집안 일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고. 그런데 그 운동회, 초등학교 운동회 왜 하이라이트 뭔지 아세요? 아버지 달리기 대회잖아요. 거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나갔다가 2번을 넘어졌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네. 그게 너무 부끄러웠는지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 달라졌네 제가 느낄 만큼. 운동을 시작한 예, 거예요. 담배를 끊고. 끊고. 그 화장실에서 맨날 담배 펴서 저 매일 싸웠거든요. 근데 그걸 스스로 끊고 술도 조금 줄이고 자전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제 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동네 마라톤 클럽 가입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변하기 시작했어요. 중인 환시리에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넘어진 게 너무나 뼈 아팠던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결심을 하고 네. 이제 실행에 옮겼고 네. 그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영미 씨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갑자기 뭐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이해를 도저히 못하도록 사람이 변했으니까. 근데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 왜냐하면 저건 남자들이랑 하는 거고 아유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집에서 쉬련다 책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젊어서부터 이렇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랑 40즈음에 지리산을 놀러 간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그런데 부부 동반이잖아요. 부부 동반을 해서 지리산을 왔는데 이게 파가 2파로 나뉜 거죠. 한 파는 올라가는 파. 천왕봉 가겠다. 나머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못 사람들과 아유 거길 왜 가 하는 사람들. 네, 네. 이렇게 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참 별일이게 원래 저 산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냐면 처음 왔으니까 지리산 좋다는데 나 한번 조금 올라가다 말아도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이게 5쌍이 갔거든요. 부부 5쌍이. 그 남자들 5명이 지리산을 가고 여자들 5명은 이제 보성 차밭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남녀 성별로 나뉘었으면 안 가도 예, 뭐 상관없는데. 남자들이나 갔다 와 뭐 이랬을 텐데 이 여자들 중에 아내 2명이 난 지리산 갈 거야 하고 2명이 일로 빠지고 배 나온 남자 아저씨 3명은 두 분은 일로 같이 빠지고 차박해. 예,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갑자기 그 모습들이 다 이미 상상이 되시죠. 여기는 막 활기차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짐 싸고 룰루랄라 뭐 막 남극 탐험하는 사람들처럼 나가고 여기는 이미 아침부터 늦었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차피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달리니까. 예, 체력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는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계기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전에는 저는 책 읽는 사람이 전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 지식을 넣고 이렇게 정적이지만 그게 제대로 사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쪽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몸은 이 좋은 지리산 와서도 올라가지 못하니 나는 이 머릿속만 비대해지고 몸은 전혀 쓸모없는 몸뚱이로 40살까지 살았네. 이게 제대로 산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전에는 이런 자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있었어도 그냥 지나가는 네, 건지도 네. 몰라요. 그랬을 텐데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왜냐면 또 그 친구들이 젊었을 때 저희랑 같이 항상 데이트부터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실 청바지도 입고 샌들 신고 막 설악산도 같이 갔던 친구들인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력의 차이가 예, 나타나기 시작한 누군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살아왔고 가고.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게 제 뒤통수를 그냥 탁 네. 때렸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결심을 합니다.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지 말고 내 후반기 내가 몇 살까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인생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지금까지 무시했던 내 몸을 좀
써보자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결심은 잘하잖아요. 뭐 저만 해도 운동해야지 20년 예요. 아 운동해야지 이제 안 되겠어. 근데 여지껏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영미 씨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네, 계기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 제일 조건 뭘까요? 학군, 아, 교통, 환경 대부분 이런 거 따지시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수영장이 옆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예, 그 수영장 옆에 사느냐 안 수영장도 사느냐가 가까운데. 예, 그러세요. 여러분들을 수영하는 사람이냐, 수영 네. 못하는 사람이냐로 딱 나뉘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나 달리기는 아무 데서나 그냥 맘먹고 뛰면 되지만 수영은 수영장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영장이 멀리 있으면 너무 귀찮아요. 옷도 막 챙겨야 되고 수영하러 가야 되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 집 앞에 바로 코앞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얘기를 끊고 실은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왜 이영미님을 모셨냐면 인생 자체가 바뀐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편집자 시절에 책을 쓰자고 만났는데 저는 여지껏 그냥 이렇게 있고 자기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운동을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복장에서 느끼실 만도 한데 여름에도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이클을 타고 와요. 헬멧을 쓰고 땀을 뻘뻘.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자전거 뭐 잘 타고 많이 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인삼종을 하는 철녀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강철 체력이었냐? 이제 그게 아니고 살다가 본인도 뭐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결혼해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이러느라고 몸은 뒷전이었고 그리고 또 이 비슷한 세대는 공통적으로 몸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별로 두지 않고 살았어요. 저희 때는. 저만 해도 이제 모처럼 아침잠이 많은 제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책을 보든지 머리를 쓰는 지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지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는 하여튼 핫바리들이 이러고 살았어요. 저도. 그러고 가다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이러고 반성을 하는 중인데 이제 우리 이영미 씨는 그 결정적인 그 계기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만들었죠. 왜 유명한 사진 작가 중에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양반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 결정적 순간을 포착을 했다는 사진들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한 장짜리 정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동사진 같아요. 그 쫙 움직이는 그 포착. 근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포착을 해서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변화의 계기로 삼느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달라지는데 이제 그걸 하신 분 같고 그 얘기가 이제 궁금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를 오신 것도 그런 어떤 나 뭔가 이런 데 관심 있고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했구나라는 어떤 인생의 맞아요. 어떤 계기가 그런, 되실 수 있거든요. 운동을 별로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체력 관리라는 걸 별로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진짜로 이제는 나도 예전 같지 않아.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라고 결심을 했을 때 첫 발을 내딛기에 제일 좋은 게 수영이에요. 수영도 이 장벽이 좀 높은 사실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물도 싫고 무섭고 차갑고 귀찮고 수영복 갈아입어야 되고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일단은 걷기요. 걷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운동해요 하는 분한테는 저는 일단 걷는 양을 조금 늘려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막 찻길 걷고 이러진 마세요. 그건 약간 노동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왜 동네 어디나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무도 많고 이렇게 좋은 코스가 있잖아요. 일단 어디를 걸으면 좋을까라는 코스를 생각을 하셔서 나는 이렇게 걸으면 참 기분이 좋아라는 코스를 하나 짜셔서 그 좋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직장에서 집까지 걸어오거나 이런
이렇게 약간 무식한 방법은 하지 마시고 아 나는 여기만 걸으면 너무 이렇게 마음도 기분이 좋고 좋아. 나무도 많고 좋네 하는 길을 이렇게 좀 짜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요새 이제 산책하는 분들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서울도 요 몇 년 사이에 걷기 좋은 길들이 네. 많이 생겼고 특히 이제 혹시 강하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한강길. 한강 주변에 네. 이 산책로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운동의 의미로서의 걷는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책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아니요, 좀 다르죠. 달라요. 예. 어떻게 달라요? 그 의미를 두고 걸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평소에 음. 많이 걷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생각 없이 뭐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잡생각하면서 어슬렁 걸으면 그건 운동이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항상 이 사람은 이 코어가 되게 바로 중요하거든요. 서야지. 저도 코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 배에 제가 지금 옷을 너무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지금처럼 배에 힘을 일단 힘을 딱 주고. 주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운동의 어떤 효과가 자, 배에 힘 주고 커요. 지금부터. 등 좀 네. 세우고 아. 그다음에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이제 운동화를 제대로 네, 신고. 네. 저는 제일 좋은 건 그 약간 높은 구두는 절대 신지 않거든요. 걸을 때는. 예, 그건 항상 높은 구두 신는 일이 있을 때는 운동화를 꼭 싸갖고 다닐 정도로 왜냐하면 구두가 높으면 걸을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힘드니까. 예, 그래서 네. 운동화와 가벼운 가방이 오케이. 제일 중요해서 그러면 그럴 때 또 요새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이어폰 꽂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집중력을 어. 요하는 사실 그 분야거든요. 뭘 해도 음악이 들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귀를 주의가 이게 글로 돼 가요.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그 하고 있는 거가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차라리 저는 어떤 일종의 약간 명상하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잘 못 보는 제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런 그러거나 시간으로 혹은 하거든요. 예. 오랜만에 내 몸에 주의를 좀 기울여서 내가 걷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생기는 변화에 한번 집중해 본다. 내가 그렇죠. 걸으니까 배에 힘을 주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너무 굽었구나. 이걸 펴야 되겠다. 그쵸. 이런 자기 몸에 주의를 기울인다. 네.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여기 근육이 되게 쪼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어깨가 이렇게 굽을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이 펴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아침에 옷 갈아입을 때만이라도 잠옷 갈아입거나 이럴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 하루에 한 200개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도 아니, 어깨도 단위가 펴주고. 틀려. 뭐 예. 200개씩이야. 근데 200개를 한꺼번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어깨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네. 아까 잠옷 갈아입을 때 한 10개. 그다음에 또 옷 입을 때 우리 지금 10개. 한번 이런 하고 식으로 갈까요? 이렇게 네. 큰 거를 나눠서 그렇게 자잘하게 약간 이렇게 규칙을 세워 놓으시면 조금 운동에 접근하기가 쉬워요. 오늘은 여기 한 1km만 걷자. 뭐 이렇게. 그다음에 1km에서 조금 늘려서 1km 200m 정도 걷자. 뭐 이렇게 해서 양을 조금씩 늘려 나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처음에 원래 운동 못 하시는 분이 처음에 한 3km 걸을까?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내일부터 안 걸어. 이렇게 바로 포기를 하거든요. 그게 네.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조금만 일단 해보고 되네? 그럼 내일은 여기서 조금 50m 정도만 늘려보자. 100m?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기억력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네. 조금씩. 그러니까 뭔가 왜 우리가 할 때 재미가 생기는 게 했더니 되네. 그럴 때 요거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 운동도 안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조금씩 네. 늘려서 네. 자기를 잘 달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를 제가 몰랐잖아요. 저도 바보같이 그 수영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수영을 안 해봤겠어요. 수영장에 그치. 돈 기부를 많이 했었어요. 했죠. 예. 했다가 뭐 감기 들어서 안 나가고 뭐 바빠서 못 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았는데 이때는 제가 약간 이제 어떤 저한테 큰 어떤 제가 이렇게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 자극을 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번에는 뭐 감기가 들어 빠지든 뭐 바빠서 빠지든 간에 상관없이 6개월은 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결심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6개월도 사실 거의가 매일 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수영인데 다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제가 거기다 그 집중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나는 지금까지 정말 6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을 나한테 한 번도 내 몸한테 줘본 적이 써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시간들을 다. 예, 예.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아. 6년 다니고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하고 아. 뭔가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많은데도 왜 요리 우리 결혼해서부터 요리 벌써 얼마나 많이 했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몸한테는 단 한 번도 6개월이라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까 그거. 제가 처음엔 25m를 못 갔어요. 25m를 어떻게 가요? 숨이 차서. 근데 25m를 제가 숨을 진짜 이렇게 그땐 숨도 막 참고 했어요. 숨이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25m를 갔다가 그 다음 날은 26m. 26m면 정말 요만큼이거든요. 그 다음 날은 27m.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이 몸이 너무나 똑똑한 몸이더라고요. 제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도 아니에요. 한번 이거 실험해 보세요. 어떻게 실험해 보시냐면 그 걷기로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은 500m, 내일은 600m, 700m 이렇게. 그럼 이 몸이 너는 어제 500m까지 했잖아. 오늘은 600m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 신호를 주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제 몸이 조금씩 강해지는 게 제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왜 하는지 의미를 알고 자기가 자각하고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달라요. 지속성도 다르고. 근데 영미 씨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인생이 달라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체력이 있고 없고 혹은 운동을 하고 안 하고 문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그런 시간을 줘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라는 것 같아요. 그 자각. 그것이 근데 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까지 갔기 때문에 결심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게 아닌가. 그죠? 네. 동의하죠? 네. 그런 것 같고요.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사실. 남들은 모르는 내 몸에게 시간을 좀 주고 내 몸이 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 그 여러분들 아기 낳고 나서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한번 이제 계기를 저겁니다. 삼아서 네. 해보는 일이 네. 이 운동의 첫 시작입니다. 자, 1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뒷얘기 또 궁금하시죠? 그 얘기는 우리 다음번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